3월 22일 화요일 황당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이 국회의원 후보 공천일이 24, 25 양일입니다. 목금이죠. 목금을 앞두고 지난 주말까지 새누리당 대표가 옥새 파동을 벌이더니만 이번에는 더민주당 대표가 옥새 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이 국회로 난입한 공천 탈락자들의 이 난동에 엘리베이터 안으로 대피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비서진 한 명은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자, 지금 여야당이 공천을 앞두고 벌이는 막바지 추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하나를 처리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머리를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 저런 사람들이 여당이라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제1야당 더민주당은 결국 김종인 한마디로 썩어버리는 토사구팽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일찍 시작됐는데요. 자, 더민주당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MBN 뉴스와이드에서 결국 진노가 오늘 밤 사이에 김종인에게 꼬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에 문성건 국민의명령 대표, 또 조국 교수, 이런 사람들이 다 김종인을 달래야지, 이번을 줘야지, 그렇게 김종인을 팽식해서는 안 된다, 선거를 앞두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나왔습니다. 강경하기로 말하면 이들을 능가할 자가 없고 또 장외 진노들을 끌고 다니는 리더격인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김종인이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나 다 버리고 집에 간다, 나한테 대해서 당신들이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다면 집에 가겠다 했을 때 누가 손해보느냐? 더민주당의 문재인이 최고의 피해자고 두 번째는 더민주당이 피해자입니다. 자, 김종인도 옥새가 있어요. 자, 김종인이 옥새 도장 안 찍어주고 한 며칠만 뭉개면 이 더민주당 비례대표들 등록 못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입에서 내가 하려고 했나, 문재인이 본인이 또 주변이 여러 번 찾아왔다, 그래서 나보고 입원을 하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겸양의 뜻으로 거절했지만은 지금 당을 이만큼 살려놨으니까 다 죽어가던 집구석을 내가 이번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번을 해도 당선이 되고 내가 없는 사이에 비대위에서 중앙위에 넘긴 14번을 해도 당선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내가 노역 때문에 입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들이 나한테 대해서 예우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입원을 하겠다. 뭐가 잘못된 거냐? 당에 한 번도 뭐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지금 비례대표 주는 거 아니냐? 근데 나한테 비례대표 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 이렇게 김종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간에 정청래 공천할 때, 이해창 공천할 때, 컷오프 된 사람 살릴 때, 또 2차, 3차 컷오프를 할 때 내밀하게 진노 핵심과 자신한테 온 여러가지 주고받은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공개하면 이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렇게 했을 때 싸움은 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노가 꼬리를 내는데 했습니다. 아직 김종인 복귀는 안 했지만은 진노가 꼬리를 내놨습니다. 자, 돌고 돌아가지고 김종인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비례대표는 총 4명이다. 자신 포함해서. 한 명은 대변인이고 2명은 박경미 교수인가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그 6번인가 받았던 서강대 홍 교수죠. 최 교수. 그래서 그렇게 4명이고 나머지는 뭐 이 3명은 원래 이제 전략공천을 35명이 된다 보고 7일 했는데 35명은 그냥 큰 소리 친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한 20명이 안정권이죠. 20명도 17번 이후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노동 청년, 그 다음에 뭐 당직자,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부분으로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28명에 대해서 투표를 했어요. 이 자기들끼리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뭐 회의하다가 중단하고 해가지고 28명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 투표에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회 회장인 김숙희 씨는 이 서울시 의사회죠. 빠져버렸고 19등으로 당선 가능성이 희박했던 김영건 전 의성 한우협회장이 1위로 올라서고 그 뒤 이제 이어서 보면 이철희 2위, 이수혁 3위, 이태수 4위, 여성 후보로는 이재정 민변 사무총장, 문미호, 재윤경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이 사람 뭐 운동권에서 이력이 좀 있죠. 권미혁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야권 몫으로 들어간 이 사람도 뭐 운동권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권에 들어간 10명의 남녀 후보들은 운동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비례대표 파문의 논란은요, 국민들이 보면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미 비례대표를 여야당을 넘나들면서 4번이나 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비례대표를 5번째 하겠다고, 그래서 셀프 공천이라고 언론 이름을 또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노추다, 노욕이다. 그래서 김종인 씨 욕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됩니다. 김종인 씨가 하겠다 했습니까? 찾아가서 해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1월 12일 날 문재인 대표 부부가 김종인 구기동 자택으로 찾아간 모양입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또 물밑으로 사람을 여러 번 보냈죠. 뜬금없이 밤에 찾아갔겠습니까? 자, 그랬고 그 당시 시점으로는 거의 선거가 불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만 하면 국민의당보다도 지지가 한참 뒤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 상황에서 급하니까 한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김종인한테 찾아갔겠죠. 자, 김종인 안 한다 하다가 하도 해달라니까 했고, 이번을 맡아달라 비례대표. 그 이야기도 문재인 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김종인이 와서 그럼 정권을 달라.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하니까 정권은 주기 싫다가 차례대로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을 줬죠. 그리고 권한을 주려면 다 주라. 일부만 주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헌 당규를 개정할 수 있는 정권을 비대위에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한 평론가는요, 저 앞에서 당헌 당규에 김종인이 어겼다. A그룹, B그룹, C그룹에 칸막이를 칠 수 없는데 김종인이 쳤다는데, 아니 당헌 당규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권을 위임을 해줘놓고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 가끔씩 TV에 나와서 뭐 패널 한다는 사람 중에요, 너무 속사정을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속사정을 막 급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패널 합니까? 그냥 그쪽에 가서 뛰지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지율도 확 올라갔고 국민의당 지지율은 뭐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고, 어쨌든 이 더민주는 20에서 20.9%까지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서 130석은 넘을 거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엄살로 107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마지막 비례대표를 공천하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운동권을 날리는 겁니다. 왜 비례대표에서 운동권을 날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23일부터 병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봉박. 지난번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들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순옥 씨, 운동권이죠. 전태일 씨 여동생. 최동희,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맹 공동대표. 이 사람도 범운동권이라 봐야 됩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랬지만은 산호맹의 핵심이었죠.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것도 이분도 운동권이죠. 진선미, 민변 여성인권위 부위원장. 이분도 운동권이었죠. 김용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했지만은 이분도 과거에 그 서울대 의대 교수로서 운동권이죠. 자, 지금까지 전후 운동권입니다. 배재정 부산일보 퇴직기자. 이분도 운동권의 범주에 있다고 봐야 되죠. 그 부산일보 정수정확회 문제에 총대 메고 나선 분이죠. 백군기 특전사령관. 이분은 운동권이 아닙니다. 한 명. 그 다음에 남인순 여성단체 연합대표. 이분은 유명한 운동권입니다. 김광진 민족문제연구소 전남사무국장. 이 친구를 운동권이라 하기에는 좀 그러시기 한데 그래도 운동권이라 봐야죠. 한정혜 한국노총 대협력부장. 운동권이죠. 김기준 금융노조 부위원장. 이분도 운동권이죠. 장하나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 이분도 운동권 출신이죠. 김기식 민통당 전략기획위원장 했는데 이분은 참여연대의 유명한 분이죠. 그 다음 한명수. 이분은 운동권이라는 부분을 말할 필요도 없죠. 총리를 했지만 운동권 출신이죠. 도종환. 이분은 운동권 시인이죠. 김현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이분은 자기 속성을 더 잘 보여주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386이죠. 진성중 민주통합당 전략기획국장. 이분도 당뇨 출신인데 이분도 운동권이죠. 최민희 국민의 맹령 대협력위원장. 이분은 언론 쪽에 방송 쪽에 운동권이죠. 홍의락 경북참여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 이번에 공천 탈락한 그분인데요. 경북도당 출신의 케이스로 됐는데 이분도 그 운동권이죠. 임수경 운동권이죠. 자, 이렇게 보면요. 21명 중에서 백군기 특전사령관 1명 빼놓고는 20명이 운동권이었습니다. 진노가 19대 때 비례대표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도저히 투표를 통해서는 국회에 들어갈 수 없는 운동권들을 국회에 집어넣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등의 제야에 종북좌파에 종북좌파라고 하면 또 시비 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걸 대변하는 운동권 단체들의 추천을 받고 물밑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집어넣은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몇 달 뒤에 대선이 있어서 대선 때 좌파 제야의 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번에도요. 내년에 연말에 또 대선입니다. 자, 이번에도 그냥 놔뒀으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죄다 운동권 넣었을 건데요. 김종인이 교수를 6명이나 20분 안에 데려오고 그리고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김종인 대표가 한 전문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더민주당의 정체성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운동권들은 아닌 물갈이를 비례대표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요. 더민주당 중앙위원은 의원, 당협위원장 또 이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입니다. 더민주에.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상당수가 운동권이고 친노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안 된다 했죠. 자, 그럼 문재인 대표는 여기에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표는 처음에 급해서 김종인에게 한마디로 이 곳간에 키를 넘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좀 슬슬 살아나가 될 것 같으니까 또 킹메이커 안 한다 그러고 그리고 저 양반 개성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이제 두려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물밑에서 쏙 중앙위원들한테 흘러가도록 시켜서 이번에 김종인을 망신을 주고 길을 꺾고 운동권도 좀 넣고 그래서 비례대표를 뒤집어라. 그래서 14번을 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김종인을 망신을 주는 겁니다. 14번도 되고 2번도 되는데 그거 뭐 영감 기분 좋게 아무거나 해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굳이 14번으로 비대위에서 김종인이 없는데 14번을 결의했다는 것은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인데 비대위원들도 김종인 편들이 죄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없는 사이에 14번 했으니까 영감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거는 내보고 길을 꺾어가지고 이제는 총선이 곧 끝나니까 끝나면 뒷방 늙은이로 14번 하나 달고 가서 자빠져 있으시오. 지금까지 전체 당신 하는 꼴 속이 쓰려서 못 봤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아시오. 그러면서 총선 때는 경제민주화 가지고 박정권 공격이나 좀 제대로 하시오. 중간정산 끝나고 이것이 최종정산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불쾌해서 당무를 거부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젯밤에 급기야 2번으로 복귀하고 김종인 몫이 7개 중에서 4개다 전략공천. 그런데 김성원 의원이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죠. 3개는 문재인 대표가 추천했다. 자, 문재인 대표는 물러나서 손을 전혀 안 대고 있고 전부 위임을 했다 해놓고는 그냥 무조건 내려박는 전략공천의 4개 중에 3개를 문재인 대표가 했다고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왜? 전부 김종인이 7개 했다고 당선 안정권의 7개를 김종인이 다 했다고 해도 너무하다고 퍼부어대니까 중앙위원들이 쏙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김종인이 나중에 기자회견을 해서 문재인이 3개는 지가 챙겨야 되겠더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심각해지니까 슬그머니 김 뺀다고 문재인이 3개 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날까요? 일단 김종인 체면 세워줬습니다. 김종인이 추천했던 박경미 교수 또 그리고 무슨 서강대 최 교수 1번 6번에 그대로 두고요. 김종인이 뭐 2번으로 가게 됐고 그래도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본인이 선택하라 셀프 공천했다고 김종인 번호는 본인이 골라라 무슨 소리를 합니까? 자, 정말 정치라는 게 더럽습니다. 더민주당요 어째 좀 잘 가는가 싶다가 막판에 한순간을 못 참고 진노가 또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성안종 건 등에서 문재인 대표가 50일을 잘 참았다. 남은 50일만 뭐 쑥과 마늘을 더 먹어야 된다 하길래 성안종이란 먹이가 지나가니까 그걸 못 참고 나왔다 했다가 그래서 사람 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말했다가 방송 출연을 저지당했습니다. 그 방송 아직도 저를 안 부릅니다. 그래서 진노너가 이번에 마지막 순간에 조금만 참지 또 못 참고 뛰어나와 버렸습니다. 자, 지금 더민주당을 움직이는 것은 문재인이고요. 그리고 그 문재인 뒤에는 핵심 진노 운동권들이 있고 그건 정청래 의원이 희생양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바지 사장입니다. 참 바지가 아니려고 하니까 정말 옥새 파동을 또 일으켜야 됩니다. 자,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 봅니다.